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추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보다는 추석이 좋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오, 기분이 좋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드디어 우리 고생 끝입니다. 왜요? 저희 이제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다고요? 언더스탠딩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참. 예. 그 우리가 계획으로만 했던 증권형 코인의 발행과 유통과 상장을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그런 지금 정책 변화가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라던데 네. 얼핏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변화라고 그래서 하니까. 증권형 코인 토큰 뭐냐? 이게 대체? 뭐냐? 코인이면 코인이고 주식이면 주식이지. 네. 근데 이게 한국거래소라고 우리 주식 거래하는 우리 그 거래소? 공인된 예? 거래소에서 네. 거래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잠시 후에 김상훈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어예진 소장님 나오십니다. 외신 얘기들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에 빨리 만나보죠. 김상훈 기자. 네. 예. 김상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증권형 코인, 언더스탠딩 코인. 제가 너무 헛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네.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시키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다고 그러고. 정부가요? 언더스탠딩 코인을? 증권형 토큰을? 증권형 토큰을. 네, 증권형 토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그걸 했는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네.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인 건지. 예. 어제 금융위원회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발표는 아니고 세미나를 통해서 개략적인 얼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향 뭐 이런 제목인데 이게 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면 뭐 또 코인 얘기야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번 발표가 지금까지 나왔던 코인 관련 정부 발표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네. 이게 사실 증권형 토큰 그래서 코인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지만 네. 정부 당국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코인의 껍데기를 쓴 증권이다. 잠깐, 코인의 껍데기를 쓴 증권이다. 그럼 네. 증권인 거네. 그렇죠. 증권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간단하게 먼저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은 그냥 암호화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권 성격을 띤 암호화폐 이렇게 나뉩니다. 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굳이 제가 분류를 하자면 네. 뭐 그것보다 훨씬 세분화된 분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증권형 코인이 있고 그렇죠. 오늘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냥 암호화폐가 있고 증권의 증권형이 성격이 아닌 그냥 코인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은 증권형입니까? 그냥 코인입니까? 그냥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코인입니다. 그럼 증권형 코인은 도지코인은 도지코인도 그냥 코인이에요. 증권형 코인이 뭐예요? 그러면? 증권형 코인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리플 아시죠? 리플 알아요. 리플은 명확하게 판단은 안 하지만 네. SEC가 너네는 증권형 토큰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리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인 거죠. 이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리플은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증권형 코인이 뭔데요?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뭔데요? 한국에는 증권형 코인이 아직 없어요? 아직은. 네, 그게 뭡니까? 여튼 그래서 사실 둘 다 지금도 어쨌든 코인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 있어서 법이 없잖아요. 규제를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뭐랄까 이 투자자 보호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네. 이번에 조금 처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 정확히 뭐냐면 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을 바꾸면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코인의 탈을 쓴 증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네. 증권인데 주식인데 네. 말 그대로 주식인 주식같이 거죠. 주식. 예를 들면 네. 유상증자를 하듯이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자본을 조달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네. 자본을 조달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형식의 코인이다, 토큰이다. 그렇죠. 먼저 주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예. 어떤 게 다른 건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면 발행인은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권사를 통해서 이걸 거래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거래들이 예탁원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예. 이게 누구 건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고 팔 때 굳이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 않아도 그냥 팔 수 있어요. 예. 이 예.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 기록이 누구 거라고 하는지 이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하죠.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식은, 샀으면 말로 내 주식이 네 거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걱정하지 않죠. 코인은 그게 아니라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한 거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한 게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중앙 집권형 장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장부가 예탁결제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거기다 기록이 되니까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건데 네. 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 장부가 전 세계 다 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장부 하나만 우리가 해킹을 해서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킹을 할 수가 없다. 네. 누군가 조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코인이 누구 거인지는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코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코인은 예를 들면 안승찬 지갑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하나 정확히는 샀어요. 안승찬 지갑은 아니고 안승찬 선배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전자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A 지갑에 있다가 해봐요. 그렇죠. 어떤 지갑? 네. 그 번호가 A 어쩌고 저쩌고로 써여 있는 그 지갑에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고 비밀번호를 내가 알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 코인의 경우는 네. 이진우가 내 비밀번호를 알고 네. 몰래 들어가서 그냥 가져갔다 가져갔다. 해도 어차피 여긴 꼬리표가 없다. 그렇죠. 아, 두 분 사이에 그러네. 민사적으로 뭐 소송을 그러네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게 예. 누구이든지 간에. 아,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합한 건데 증권인데 사실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군가 발행인이 있어야 되고 발행인이 나에게 수익을 약속을 한 거예요. 예. 네가 내 주식을 사가면 내가 어떻게 어떤 사업 계획으로 너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테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 예. 근데 코인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사업 계획이 별로 없이 예. 도치코인 그냥 우리 재미가 있어서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사고 그렇다 보니까 가치가 막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가치가 올라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실수했네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도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증권 같은 경우는 약속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맞습니다. 해서 돈을 벌면 너한테 그 수익의 일부를 배당도 해주고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뭐뭐 할 때 뭐 주주총회라고 이름을 코인 총회를 하면 네네네. 와서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아유. 권한을 부여하는 코인. 그래서 여러 개 코인을 봤더니 예. 그 여러 개 코인들 중에 백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약속한 코인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투자자가 그걸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토큰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썼을 뿐 증권인 거다. 알겠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약간 복잡한데 네. 약간 개념적으로 조금 다른 건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어. 증권형 토큰인데 사실상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토큰이라고 탈을 썼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거예요. 네. 아, 증권이 아니니까. 그렇죠. 증권이 아니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이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메이드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얼마 전이었죠. 뭐 올 초였나요? 네. 지난해 말이었나?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위믹스를 왕창 팔았죠. 왕창 팔았죠. 네. 공시 없이. 음. 근데 그것 때문에 가치가 아니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예.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얘는 토큰이기 때문에 코인이기 때문에 공시 불법이 의무도 아닌 거예요. 없고 그렇죠. 뭐 그런 게 왜 없었죠. 파는지 왜 법이 사는지 없으니까 뭐 보호할 수단이 발행을 없었는데 몇 개를 맞습니다. 하는지 아, 근데 그걸 만약에 증권으로 판단하면 증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시도 다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처음에 백서를 통해 약속을 했던 사업계획서가 잘 되고 있는지도 계속 공시를 해야 되고 네. 아, 저희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처럼 사업 보고서도 계속 내야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을 거래소에서 상장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증권 거래하는 그렇죠.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증권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규정을 지을 테니 네. 이들은 앞으로 상장을 할 거면 코인 거래소가 아니라 한국 거래소에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 와서 상장을 해라. 코인 중에 그냥 무대포 코인은 뭐 맞습니다. 그대로 있더라도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런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네, 네. 뭐 하다가 뭐 누가 어떻게 되든 말도 우리는 몰라. 맞습니다. 그런데 코인 중에 이상하게 증권이랑 흡사한 코인이 있더라.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언더스탠딩이 돈을 벌면 혹은 티셔츠를 잘 팔면 그 중에 얼마를 코인 소유자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코인이 생기면 맞습니다. 언더스탠딩이 잘 되면 코인도 같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상 주식이지 무슨 코인이냐. 그렇죠. 그런 코인들은 증권형 코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이거는 주식이니까 우리가 관할이네. 우리가 관리할 거야. 맞습니다. 한국거래소에 거래소 별도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 여기 와서 거래해. 그렇죠. 라는 거군요. 그리고 명확히 이게 블록체인이라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자증권화해서 누가 주인인지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걸 예탁원에 기록도 하고 실제 주식처럼 니들만 그 거래소에 다이다이로 하긴 뭐하죠. 거래자들끼리 거래소에서 네. 거래하는 네. 게 아니라 예. 증권사처럼 투자 중개업을 하는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그렇게 사고 팔아라.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거래소에 상장돼 있던 건 다 일단 빠져나와 그런 겁니까? 꼭 그렇게는 아니고요. 증권형 토큰은 나와라 얘기인 거겠죠. 그런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음. 그렇게 명령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4분기쯤에 아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금융위가 발표를 할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거는 증권형 토큰이고 어떤 거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다. 네. 명확히 갈라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특성을 가진 코인들은 증권형 토큰이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닌 것들은 그냥 코인이다. 예를 굉장히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조금 분류법을 가져왔는데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예. 그냥 이거 금전에 투자라고 하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코인이든 다 똑같죠. 다 똑같죠. 똑같죠. 예. 공동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에게 약속을 한 사람. 네가 우리 코인을 사면 내가 이런 사업, 네가 그 우리한테 투자한 돈을 너는 통해서 투자하고 나는 사업하고 우리는 동업하는 거야. 맞습니다. 라는 그런 컨셉이라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있냐 없냐의 유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없다고 그런 게 이렇게 나와요. 없으니까. 공동은 공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코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인의 노력에 의존하느냐 수익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투자자지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약속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열심히 완전 해서. 증권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증권의 특징. 그렇죠. 내가 하는 건 주식의 특징이죠. 아니고 삼성전자가 하는 거죠. 저기서 노력을 해줘야 그 돼. 친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올라간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게 있으면 내가 투자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런 4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증권형 토큰이 되는 거죠. 되게 애매하겠는데. 이것도 근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코인들 입장에서는 저 들어가는 게 싫겠네.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즉 코인 중에는 우리는 무대포 코인이야, 도지 코인 같은 거야. 가치고 뭐고 너희들이 알아서 거래를 해. 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관리를 안 하고 우리는 코인이긴 코인인데 사실 우리가 뒤에서 사업을 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여기 코인 소유자에게 돈을 주는 돈 거야. 줄 거예요. 배당도 할 거야. 그러니까 후자 코인이 더 그나마 합리적이잖아요. 네. 가치 판단도 할 수 있고 증권에 가까운 네, 코인이네. 주가가 가격이 오르거나 그렇죠. 내리거나 설명도 되고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내리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야 이건 주식이잖아. 제도권으로 들어와. 강하게 규제해야지. 어딜 이런 걸 함부로 발행해? 라고 하면 그냥 무대포 코인들은 괜찮나요? 라고 물으면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의 관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스탠스이니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일단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앞으로 상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코인들. 이제 그런 네. 코인들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언더스탠딩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해보죠. 예. 그래서 하루 2편을 다 보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코인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거 좋다. 좋다. 그리고 좋네. 이 코인을 받는 사람은 그 네. 코인을 써서 악플을 마음대로 달 수 있는 거예요. 악플을 달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이상한 방송 하나 하면 그 코인 값이 뭐 올라가겠네. 그렇죠. 악플 달고 싶으니까. 좋다.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어쨌든 악플 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 네. 그러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걸 본 우리들은 코인 가격이 올라가네. 야 우리 이거 야, 더 상장시키자. 세게. 상장을 시키자라고 간 거예요. 업비트에. 그래서 업비트가
오피트에 우리가 백서를 냈대. 우리가 코인을 얼마를 발행해서 얼마를 우리가 땡겨오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뭐 굿즈샵도 더 넓히고 이러저런 사업을 해서 이 코인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겠다. 가격을. 가치 이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겠죠.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백서에 썼다라고 하고 상장을 시켜달라고 하면 오피트에서 그러는 거예요. 니네 이거 증권형 토큰이다. 여기서 상장이 안 된다. 약간 증권형에 가깝네. 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애매하다고 하면 뭔가 연결고리나 논리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런 감독 당국 가서 그 유권 해석을 받아와.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더스탠딩 코인은 네. 한국거래소 가서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받고 네. 거기에 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상장만 하겠다. 뭐 이러저러 노력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유틸리티 코인이라서 코인 거래소에 그냥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무대포 코인은 그렇죠. 무대포 코인. 그 진짜 좀 이상하네. 그 무대포일수록 유리하네요. 발행사 지금 입장에서는. 규제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코인을 발행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지 같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넌 그냥- 합격. 좋아. 거래해. 원래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도박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금융상품 투자를 하는 거는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만 도박하는데 규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예. 그 뭐랄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할 수 있게 예. 해놓기는 했지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알겠어요. 아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요. 어떤 이해는 구조인지도 가요. 알겠고 그래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많은 이제 2%의 표현으로는 무대포 코인. 그 코인들은 그냥 그대로 두겠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코인들 중에 뭔가 주식하고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을 지분형 코인이라고 불러서 증권형. 증권형 코인이라고 네. 불러서 그거는 별도 거래소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다 공시도 시키고 거의 주식처럼 관리할 그렇죠. 거야.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로 명확하게 규율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사례는 그래도 깔끔한데 두 번째 사례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이미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미 상장되어 어피티에 상장돼 있는데. 맞습니다. 예. 상장돼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상장되어 있는 증권형 코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형 코인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증권형 코인 아예 없다. 아예 지금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증권형 코인을 발라내야 되는 부분 네.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 다 아니라고 할 것 같다는 거죠. 다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가 이제 뭐 민원을 제기하는 거 예를 들면 뮤직카우도 그랬잖아요. 예.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 투자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예. 금감원이 자료 줘봐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 봤더니 니네 증권이 맞아 라고 해서 증권이라고 판단이 났고 그래서 시정 조치가 들어갔고 그래서 오늘인가요? 예.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로 적용이 돼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아마도 나중에도 그 뮤직카우에서 파는 그 쪽에서 파는 저작 인접권 이것도 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증권형이죠. 뮤직카우의 경우에는 그렇죠. 뮤직카우의 그 완전 연동돼 있는 저작권도 자산이 연결돼 있고. 자산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저작권 수입이 늘어나면 이 조각 네. 코인도 가격이 실물이 오른다는 거니까. 있으니까. 거의 증권에 가까운 딱 메커니즘으로 돼 그렇겠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상장시킨다는 건데 그리고 또 상장 폐지도 막 쉽지 않은 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장 폐지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여기서의 가치와 여기서 상장 폐지하고 한국거래소에 갔을 때의 가치와 이게 등가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김상훈 기자님, 네. 예를 들면 위믹스다. 네.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위믹스예요. 그 네. 위믹스의 가격은 대체로 물론 뭐 대량으로 팔면 확 떨어지기도 하지만 위메이드가 게임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인기가 높아져. 그럼 위믹스 가격도 높아져요. 네. 그러면 사실은 회사의 가치와 위믹스라는 가격이 비교적 상관관계가 있는 편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입니까? 아니면 그냥 코인입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단순히 게임 장사를 잘해서 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 증권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위메이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 그 위믹스라고 하는 이 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했느냐, 예. 얼마만큼 구체적인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금융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자료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가이드라인 하나만 보고 우리가 얘는 증권형 토큰이겠구나, 예. 얘는 그냥 무대포 토큰이겠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사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포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장을 해서 막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들도 네. SEC가 기소를 하는 거예요. 아, 니네 증권형 코인인데 아무리 니네 봐도 마음대로 증권인 것 무대포 코인이라고 해서 돈을 벌었다. 음. 잘못했다. 기소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도 무대포 할 걸 그냥. 괜히 복잡하게 백서에다가 합리적으로 써놨네. 그래서 소송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같은 경우도 그런 소송인 거고 당연히 발행자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겠죠. 아하. 저 아는 애매하네. 그 냉면 잘하는 장인분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장인이라는 게 그 저희 처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 잘 장인, 만드시는 장인. 장인. 마스터. 네. 평양냉면이라고 해서 파는데 우리나라의 냉면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평양냉면은 뭐 이런 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아니고 뭐 꼭 이건 평양냉면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뭐 별별 댓글들이 많길래 간판을 바꾸고 우린 막국수야. 막국수 이제 암만 하지 마. 그렇게 해서 팔았더니 이건 그치 다들 맛있다고 똑같은 거 파는데 평양냉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뭐 평양냉면은 원조가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래야 되고 뭐 별별 말이 많다가 시끄러워서 그냥 막국수로 바꿨다고. 네. 똑같은 거죠. 이름을 뭘로 하느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규제가 가해지려고 그러니 됐어 우리 그런 것도 없는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구조인데 궁금한 건 네. 거래소에 상장이 돼 그거는 일단 기업이 발행하는 거겠죠. 발행자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딘가에서 주체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처럼 누가 발행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발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꼭 기업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2% 코인을 만들어서 2%가 연간 버는 돈의 절반을 코인 소유자들에게 배당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막 거래하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2%가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상한가 갔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표현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적극적 참여자? 그래서 뭐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재단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행자는 없지만 예를 들면 DAO라고 하는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뮤니티처럼 누가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네. 여기도 적극적 참여자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형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반드시 무슨 회사라든가 그런 게 없더라도.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언더스탠딩은 네. 똑같이 언더스탠딩 코인을 만들 수 있고 예. 그렇죠. 만들어 놓고 언더스탠딩의 수익에 비례해서 코인 소유자에게 배당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사실상 언더스탠딩의 우선주나 주식 같은 개념일 텐데. 근데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 코인을 발행했어요. 네. 근데 무슨 뭐 아무 약속이 없어. 우리 그냥 막 코인이야. 그냥 막 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발행만 한 거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발행만 했어요. 쓸 때만 정해놓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인이 언더스탠딩 잘 돼야 이 코인의 값어치가 높아질 테니 연동은 될 거 아니겠어요. 연동해야 되겠죠.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거 한다고 배당도 안 해주고 배당도 아니고 그냥 이름이 언더스탠딩 코인이고 우리가 발행한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서 거래하세요. 네. 우리랑 라고 했다면 무관해요. 그런 경우에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코인이 그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증권형 코인 코인이 소유자 우리가 동업 관계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코인 소유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가치 판단도 안 되니 그건 아닌데 언더스탠딩에서 버는 돈에 뭐 얼마를 아니면 팔리는 티셔츠 장수 한 장당 얼마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분들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지분형 코인인데 증권형 코인인데 문제는 그거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제 불특정 다수가 거래할 수 있고 그렇죠. 마치 주식거래소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와 똑같은 효과일 텐데 맞습니다. 돈 필요하면 더 발행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을 못 하고 있습니까? 언더스탠딩이 이미 상장 심사와 상장 심사하면 뻔히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언더스탠딩은 그동안 돈을 못 벌었고 앞으로도 못 벌 것 같으니까 그런 언더스탠딩이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그 상장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준다면 이상한 거고 우리 증권형 코인인데 받아준다면 더 이상한 거죠. 우리는 상장 자격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주식거래소에서는 못 상장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제도의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투자자를 보호한다. 맞습니다. 모든 그 금융 관련된 법의 가장 본질은 투자자 보호예요. 근데 그거 거래소에 들어가지 않은 코인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거래소에 들어가지 않는 무대포 코인은 저희 그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의 규율 체계가 들어가 있죠. 거긴 별도로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별도로 규제하고 증권 비슷한 애들은 증권법으로 데리고 와서 규제하고 니들은 누가 봐도 증권이기 때문에 니네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할게. 이미 법이 있어요. 그렇지. 그냥 무대포 코인은 사람들을 속일 가능성이 없는데 사람들이 바보냐 거기에 맞습니다. 속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속고 있죠. 네. 그러나 맞습니다. 그거는 뭐 현실은 무시하고 그렇죠. 그냥 무대뽀라면 사람들이 안 속는데 너희들 언더스탠딩 너희들이 티셔츠 한 장 팔 때마다 얼마를 준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현혹하면 이거는 현혹당한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규제해야 돼라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정확히 그 무대포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자랑 투자자 사이에 정보 격차가 없어요. 가격 관련해서 그냥 어떻게 왜 오르고 왜 떨어지지 아무도 몰라요. 서로 몰라. 맞습니다. 근데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발행자가 마음대로 시세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내부 거래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투자자를 기만할 수 있는 행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티셔츠 어제 2만 장 팔렸습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뭐 사업 보고서를 만약에 사업 보고서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보고서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 회계 부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 규율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상장을 시켜주면 그러면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장을 해야 훨씬 더 그 촘촘하게 규율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장을 안 하면 사업 보고서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 우리 상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계획은 언더스탠딩 코인으로 아직 심사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왜 관리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되고.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코인의 시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가 셀럽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꼭 회사로 갈 필요가 있냐? 내 코인을 내가 발행해서. 제 꿈입니다. 그냥 내 코인을 내가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고 많이들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딱 그 코인이 주식의 성격을 너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지금은 상장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누구나 쉽게 주식 같은 걸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규제를 하더라도 누구나 코인을 발행하지. 상장 누가 심사 상장을 과연 자체가 하겠느냐. 아무 회사나 다 상장시켜주지 않는 게 바로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를 룰이었는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는데 이상한 회사는 거래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피해입니다라는 컨셉으로 그런 심사 기준은 그런 범위는 남을 것 같아요. 빡빡하게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코인 증권형 코인도 거래소에 못 가죠.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주는 사람은 이 시장 자체가 못 믿겠어 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인 거래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못 믿는 시장이다. 그러나 신뢰 있는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큰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증권형 토큰 시장은 앞으로 뭐 연평균 59%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코넥슨이 뭐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죠. 그리고 다 상장을 하는 건 아니고 상장이 빡빡하다. 그러면 똑같이 예탁원에 지분증권을 맡기기는 하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해라. 이것도 같이 허용이 됩니다.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손진호님이 청문회 느낌이라고. 사퇴하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사실 김상훈 기자가 만든 건 아닌데. 이거 뭐 우리 누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상한데.
네, 김상훈 기자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금융위분을 다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저보다 훨씬 더 깊게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요와 관련해서는 한번 나와주시면 네. 그 대신 2% 입에는 반창고 붙이고 인터뷰하기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상장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코인이 현실적으로 다 없앨 수 없으니 그 중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만큼 규제를 좀 해보자는 취지는 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증권형 코인 얼마나 발행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상장은 못하고 이렇게 코인에서 조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테니 그런 경우에는 뭔가 제도권으로 보내서 이런저런 규제를 우리가 해보겠다. 너희는 증권인데 살짝 빗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규제해보겠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근데 이제 그 나름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 거래소 안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거라면 그게 사실상 부실 기업의 상장이 될 텐데. 네. 언더스탠딩 부실 기업이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그러면 그 책임을 혹은 그 피해를 누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 부실 기업은 상장 안 시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상장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가 발행한 코인만 상장시킬 거예요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코인 발행을 안 해요. 주식 발행해서 주식 상장을 하지. 근데 사실 대기업들도 코인 발행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기 이 실내 있는 시장에서 기관 투자한테 큰 돈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SK 코인 같은 걸 발행한다고는 해요. 최태원 회장이 관심도 있고. 근데 그건 SK 주식회사의 지분도 아니고 SK 주식회사가 잘 되면 배당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켓몬 빵 안에 들어있는 포켓몬 카드처럼 그냥 SK 휘발유 또는 SK 제품 안에 들어있는 그냥 SK 코인인 거예요. 그냥 좋으면 거래하세요.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라서 무대포 코인이에요 이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무대포 코인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편의점에서 쓸 수 있게 해보자. 그러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주식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발행을 해서 투자금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이 편의점에도 쓸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실내에 있는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거는 무대포 코인인데 이거는 어떤 회사와 동업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올라가는지도 설명은 안 되고 그런 거니까요. 가격의 변화는 사실 SK 상품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권은 아닌데 그거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코인으로 휴대폰에 결제도 하고 그렇죠. SK 포인트도 쓸 수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OK 캐시백. 그렇지. 하고 있잖아요. 캐시백을 코인으로 샥 바꾸는. 처음부터 그 OK 캐시백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의 논리잖아요. 네. 그 가치가 올라갑니까 지금? SK 캐시백은 포인트는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코인은 거래가 잘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 싶은데. 언제 한대요? 이런 걸? 일단 가이드라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 고민을 지금 세미나 했다고 그랬죠? 네, 법은 있기 때문에 전자증권법만 바꾸면 되고 법은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만 발표하면 그때부터 쭉 알아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논란이 꽤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분명히 주식인데 이미 거래는 시켜놨으니 코인 시장에서는 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관리한다니까 2% 같은 녀석은 그러면 상장 기준이 뭡니까라고 따지고 있고 답하기에는 답이 없고 무시하자니 이상한데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2% 네가 줘. 그런 거죠. 그러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훈 기자. 고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